이번 동영상에서 오픈GL 프로그래밍 가이드 이 9판짜리인데요. 여기에서 챕터 3에 오픈GL 드로잉 커맨드라는 게 있고요. 이 섹션에서 GL draw elements에서 이게 앞에 아규먼트, 모드, 카운트, 타입 이거는 이해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indexes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GL draw elements base vertex에서 이 indexes와 base vertex의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이거를 실험을 한번 해보면, 실험을 하고 이거를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걸 실험을 해보지 않고 이 자체로서 이해하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해서 이 GL draw elements에서 이 함수에서요 이 indexes의 개념과 그 다음에 GL draw elements base vertex에서 이 base vertex의 개념을 확실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익혀야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가지 더 고급 함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GL draw range elements base verte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도 있어요. GL draw elements indirect도 이제 곧 배우게 될 거고요. GL draw elements instanced base vertex 더 기가 막힌 이름도 있어요. 이번에는 GL multi draw elements base vertex 처음 이거 하시면 압도되는데요. 이름이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 이 파라미터가 비슷비슷하고 해서 굉장히 헷갈리고요. 외워지지도 않고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다 보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이름에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함수 이름에 패턴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외워져요. 그래서 그 하나 또는 두 개가 뭐냐 그러면 처음에 GL draw arrays고요. 이거 하나랑 GL draw elements랑 GL draw elements base vertex랑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몇 가지를 더 외우면 여기에 GL draw arrays indirect가 있고요. 그 다음에 GL draw arrays instance가 있고요. 이런 거 한 서너 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요. 조금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 함수 이름에 패턴이 있으니까 금방 몇 개만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줄줄이 알살탕으로 이렇게 쭉 풀리거든요. 그 과정만 극복하면 오픈GL 할만합니다. 제가 각 동영상마다 동영상 아래에 소스코드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놓는데요. 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해 보려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명령줄 프롬프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아이콘은요 열어보면 인텔 시클 오픈CL 오픈GL 프로그래밍 가이드 9th 에디션에 특화된 커맨드 프롬프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텔 C++ 컴파일러를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엔비디아 쿠다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명령 프롬프트는 NVCC 컴파일러입니다. 이거는 엔비디아 쿠다 CL 오픈GL 프로그래밍 가이드 9th 에디션에 특화된 커맨드 프롬프트입니다. 이런 커맨드 프롬프트를 여러분 기계에 설치해야 제 코드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한글 채널인데요. 한글 채널에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벡터 캘큘러스 앤드 일렉트로매그네티즘 위드 오픈GL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오전에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눌러보면요.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Previous Video 링크가 있고요. 이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눌러보면 이 새로운 플레이리스트가 열립니다. C++ Electricity and Magnetism Vector Calculus 그래갖고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001 Setup Orientation 그래갖고 여기서 툴을 설치합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셋업으로 시작하는 제목은 다 툴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셋업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이 동영상 016 셋업 시클 1 여기서 이제 시클 동영상을 설치하고요. 여기서 시클 컴파일러를 설치하고요. 019 셋업 여기서 쿠다 컴파일러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셋업으로 시작하는 동영상은 시청하시고 여기에 이 명령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34번 동영상에서 보면 동영상 제목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엔비디아 쿠다 오픈 CR C++ 헤더 그래갖고 엔비디아 쿠다 컴파일러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35번에서 여기도 셋업이고요. 오픈GL 툴즈를 설치하고 여기 셋업이 계속 나오는데 이 셋업은 다 동영상에 필요한 오픈GL, 쿠다, 인텔 컴파일러 등등 오픈GL 프로그래밍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설치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예를 들면 67번에서도 제가 언리얼 엔진을 처음 설치하는데요. 이 동영상 찍을 때 저도 처음 설치해 봤기 때문에 이거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거 언리얼 엔진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동영상에서 이 셋업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다 시청하시고 이 벌레, 이 딱정벌레, 명령줄 프롬프트나 이 말벌, 못생긴 말벌 이런 명령줄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야 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여러분 기기에서 빌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이 페이지는 저희 한글 채널인데요. 여기에서 벡터 캘큘러스 앤드 일렉트로매그네티즘 with OpenGL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눌러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73 Drawing Commands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작업 폴더를 열고 73 폴더에서 Draw But, Draw Flag, Draw CPP 이 세 개의 파일을 엽니다. 일단 Draw Vertex를 이렇게 정렬하고요. 이 Draw CPP 파일은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시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F를 하나 넣도록 하고요. 여기에 색을 하나 지정합니다. GL, Float, Background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배열입니다. 4개고요. 0, 0, 0, 0 지금 블랙 컬러인데요. 이 블랙 컬러를 배경색으로 설정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 블랙 컬러로 지정했을 때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왜 이게 불편한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블랙 컬러를 일단 지정을 했고요. 조금 있다가 이 색깔을 바꿀 겁니다. 이제 Initialize에서 SED, Cout, Your Initialization Code Here 이렇게 해서 CPG, 엔델로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넣고요. 이 못생긴 말벌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73 drawing commands 이렇게 하고 컴파일러 이름이 ICXCL입니다. 그 다음에 draw.cpp 하고요. S 스위치를 넣고 debug txt 이렇게 해보면 빌드가 되는데요. 이 메시지는 명령줄 스위치입니다. 인텔 컴파일러에서 명령줄 스위치고요. 디버그 빌드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dir 해보면 d.exe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d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윈도우 창이 열리고 닫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넣었던 Your Initialization Code Here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딱정벌레 아이콘을 열고요. 여기 열어보면 NVIDIA CUDA OpenGL Programming Guide 9th Edition이 나오는데요. NVCC 컴파일러도 쓰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NVCC 넣고요. SED C++10이 넣고 소스 파일이 draw.cpp고요. 출력을 n.exe로 실행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x 컴파일러 명령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mdt 이건 디버그 빌드이고요. 그 다음에 x 링커를 넣고요. sub system console 이렇게 하면 빌드가 될 것입니다. 지금 nvcc CUDA 컴파일러로 빌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CUDA 컴파일러를 사용할 때 이런 명령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dir 해서 보면
n.exe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실행해보면 엔비디아 코다 컴파일러도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릴리즈 빌드를 쓸 때는요, 콘솔로 하지 말고 윈도우즈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D는 빼고 여기다 뭐 optimization 스위치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O2 대문자 O2 이렇게 해서 빌드하면 이거는 릴리즈 빌드용입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카피하고요,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릴리즈 빌드용입니다. 여기 D가 빠졌잖아요. 디버거 빌드에서는 D가 들어가 있고 릴리즈 빌드에서는 D가 없고, 디버거 빌드에서는 여기 콘솔이 들어있고 릴리즈 빌드에서는 그냥 윈도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커맨드 프롬프트가 있어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리즈 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보면 되고요. 인텔 컴파일러 릴리즈 빌드 스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책으로 배우려면요,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참고로 디버그 빌드 같은 경우는 인텔 컴파일러를 사용할 때 실행 파일 출력을 d.ex로 잡았고요. 인텔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 릴리즈 빌드는 실행 파일을 r.ex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cls r 이렇게 보면 이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릴리즈 빌드이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 출력 안 됩니다. 그거 아시고요. 이제 버텍스 쉐이더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프래그먼트를 일로 가져오고 버텍스를 왼쪽에다 정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유니폼 매트릭스 4고요. 마들 매트릭스, 이렇게 유니폼을 하나 만듭니다. 유니폼 맷 4고요. 프로젝션 매트릭스 입력값입니다. out 104고요. vs 컬러, 앞으로 이런 이름을 많이 쓸 건데요, vs가 아니고 vf로 하겠습니다. v for vertex shader라는 뜻에서 v를 썼고요. f for fragment shader라는 뜻에서 vf, 그러니까 vertex shade에서 fragment shade로 전달하는 값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리로 복사해 오고요. 여기에 input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vertex shader, vertex shader의 출력값이 fragment shader의 입력값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void main 함수를 만들고요. gl 포지션에다가 projection matrix 곱하기 마들 매트릭스 곱하기, 우리가 포지션을 안 받았네요. 여기다가 layout location 0 in 104 포지션이고요. layout location 1 in 104 color, 이거는 input 값입니다. 이 input 값을요 출력 값에다가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값을 출력 값에 지정해 갖고 이 프래그먼트 쉐이드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포지션 벡터가 오고요. 포지션은 이 벡터형이고요. 마들 매트릭스는 매트릭스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고요.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거와 이게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벡터로 계산하지 않고 매트릭스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4x4 매트릭스인데요, 보면 맷4잖아요. 왜 맷4를 사용하냐 그러면 4차원 매트릭스를 사용하냐 그러면 선형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4차원 행렬을 사용합니다. 4차원 행렬에서 4차원 벡터를 사용하면요 선형 변환이 가능해지고, 이거를 벡터를 이용해서 이걸 변환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멋 모르고 3차원 처음 공부할 때 이거를 행렬로 만들지 않고 다 벡터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도스 모드에서 제가 이거 3차원 그래픽을 해봤었거든요. 도스 시절에 도스 뭐 6.0 뭐 이럴 때
이걸 벡터로 만들어서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선 솔라리스 시스템에서 이걸 벡터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봤고요. 그때는 이거 오픈GL 라이브러리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만들 때 그때 벡터로 했었는데 나중에 벡터가 느리다는 걸 알고 이제 다시 할 때는 이걸 다 행렬로 바꿔서 계산하는데요. 행렬로 바꿔서 계산하는 장점이 선형 변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연산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습니다. 변환 행렬을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곱셈으로. 그래서 이게 계산이 빠릅니다. 벡터로 할 때보다. 여기에서 레이아웃, 로케이션 0, 이 로케이션 0을 썼는데요. 여기도 로케이션 0 있잖아요.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out, back, core, color 이거는 출력 값입니다. void main 이게 출력 값을 지정을 해야겠죠. 이게 VF 컬러가 입력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컬러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CPP 파일에서 값을 제공할 겁니다. 이걸 제공하면 이거를 받아서 VF 컬러 결과적으로 이 프래그먼트 컬러에다가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포지션 컬러 이런 거를 버텍스 애트리뷰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레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이게 무슨 어레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어레이로 작동하는구나. 뒤에 버퍼가 받쳐주는데 그 버퍼가 어레이입니다. CPU 호스트 코드에서 이 포지션의 값을 주사를 해주는데요. 값을 쏴주는데 그 쏴줄 때 그 값이 벡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텍스 어레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버텍스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빌드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끌어와서 덮쳐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이거를 지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create program 이거는 제가 만드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draw but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draw flag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쉐이더라고 부릅니다. 쉐이더가 5가지, 6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하나 다 배워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쉐이더를 이제 컴파일 하는 겁니다. 컴파일 할 때 이 프로그램이라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타입이 GL unsigned int 타입입니다. 제가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충 넣었고요. 제가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색깔을 잘못 지정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오는 건 레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마지막은 알파 채널은 항상 값을 1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 불투명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드를 해보는데요. 디스플레이에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니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gl use program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요. gl clear buffer fv 이거 여러가지 사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다른 함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gl color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raw 버퍼가 있는데 draw 버퍼가 현재 그리는 버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background 이렇게 넣으면 백그라운드 색깔이 그려지는데요. 이게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 모르잖아요. 까만색으로 하면 여기 까만색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0.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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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intensity 강도입니다. 빨간색의 강도, 초록색의 강도, 파란색의 강도 이런 색깔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디버그 빌드를 하겠습니다. cls d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런 색깔로 그려집니다. 이걸 닫고요.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나오네요. State Performance Warning Vertex Shader is in Program 3 is being recompiled based on GL state 다시 빌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빌드가 되었고요.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요. 이 컬러 값을 많이 쓰고 이거를 호스트 코드에서 직접 액세스할 필요가 없으니까 레이아웃은 없애버리고요. 앞으로
계속 이 프래그먼트 쉐이드에서 출력되는 값은 프래그 컬러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 private 섹션에다가 gl uint vertex array object, vertex array object고요. gl uint vertex buffer obj 이렇게 해서 이거는 두 개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gl create buffers, 이거 복수잖아요. plural 복수이기 때문에 두 개고요. 그 다음에 vertex buffer object 배열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vertex buffer object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핸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에서는 nam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핸들로 부르지 않고 이 오픈GL 설명서에 있는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name으로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두 개를 할당받은 거고요. 이걸 이대로 쓰면 굉장히 불편해요. 현대 최신 C++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지션 버퍼, 컬러 버퍼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제가 L-value reference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vertex buffer object 이거는 배열이에요. 여기다 배열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배열에서 포지션 버퍼와 컬러 버퍼의 별칭을 엘리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지션과 컬러에 대한 버퍼를 각각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거를 직접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뭐 0, 1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면 이름을 외워야 되잖아요. 인덱스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Structured Binding이라고 부릅니다. C++ 17에 도입된 기능인데요. 배열에서도 이 엘리먼트를 순차적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L-value reference 상태입니다. 먼저 할당한 후에 이름을 만든 후에 이렇게 별칭 엘리아스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를 다시 해보고요. cls d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nvcc 컴파일러로도 디버그 상태로 빌드를 해보고요. cls n 이렇게 해서 nvcc 컴파일러도 빌드를 해보니까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네요. Vertex shade in program 3 is being recompiled based on GL state and was not found in the disk cache.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메시지는 뭐 어떻게 해결되겠죠?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